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그 프로덕션 스크립트 팩을 그 이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버전업을 시키면서요. 프로덕션 박스로 버전 1.0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운받은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하나의 폴더와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파일과 폴더를 여러분들 그 애프터 이펙트가 설치된 곳입니다. 예, 이쪽에 들어가시면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스크립트 UI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UI 패널이라는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똑같은 이름으로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널 쪽에 들어가셔서 이쪽에다가 얘를 카피를 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카피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 이쪽에 그 윈도우라는 메뉴 쪽에 예, 이렇게 프로덕션 박스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뜨게 되는데 혹시라도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저는 이미 한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뜨는데 처음 설치했던 분들은 아마 처음에 이런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설치된 폴더를 지정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혹시라도 이게 다른 곳으로 지정되는 분들은 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두었던 곳 있죠. 스크립트에 스크립트 패널에 프로덕션 팩, 네, 프로덕션 박스 이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은 예,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로딩을 시킵니다. 자, 얘를 그 원하는 곳에다가 팔레트를 도킹을 시키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저는 한번 도킹을 시켜놓은 걸로 한번 리셋을 시켜서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킹을 시켜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간단한 사용법을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죠. 자, 먼저 컴파이션 하나 만들고 기본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 get effect packs라는 건요.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프리셋 같은 거 있죠. 애니메이션 프리셋. 예,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있는 것들 애니메이션 프리셋 이런 것들을 그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의 그 프리셋 폴더에 넣으면 이쪽으로 불려들어지는데요. 그렇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들을 불러왔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 뭐 여기에 내가 어떤 프리셋을 적용을 하고자 할 때 get preset 이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지정했던 다른 곳에 있는 FFX 같은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예, 외부에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네, 3D 서클, 2D 사이드 이런 것들 적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네, 이건 지금 스크립트를 익스프레션을 써놓은 거라서 좀 에러가 나는데요. 자, 3D 키면은 네,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불러들여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property sel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이 여러 개의 레이어 자, 이거를 정렬을 좀 시키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도 보시면은 예, 여러분들 이런 걸 정렬시키기 편하도록 여기 보시면은 예, align 레이어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면 예, X축, Y축, Z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요. Y축으로 조절하시면 또 Y축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X축만 정렬시키고요.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자면 이펙트 트랙 코드에 파티큘러 같은 거 하나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한번 내가 선택된 모든 곳에 파티큘러가 동일하게 들어갔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적용된 상태에서는 이 파티클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미터 타입이나 디렉션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변경을 하면 이렇게 다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를 한번 선택을 풀었다가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해갖고 얘네들이 동시에 변경되는 건 아니죠. 맨 위에 선택됐던 놈 혹은 맨 마지막에 선택됐던 얘네 하나만 선택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곳에 지정된 어떤 특정 속성을 내가 한꺼번에 조절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얘를 하나 실행을 시키고요. Property Selection.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속성을 한 곳에서 지정을 해서 선택해서 가져오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미터 타입을 바꾸고자 한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터 타입 있죠. 자, 이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 속성 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속성 정보를 가져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레이어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속성 선택. 그러면은 이 모든 레이어에 이미터라는 속성이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쪽에서 이미터 타입을 내가 포인트가 아니고 뭐 박스나 이런 걸로 바꾸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바뀌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개의 그 레이어에 있는 같은 속성을 한꺼번에 적용하고자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해볼까요? 뭐 색깔을 하나 좀 바꿔볼까요? 컬러를. 그러면은 레이어 아무거나 하나 이쪽에서 뭐 이미터의 파티클의 컬러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컬러라는 속성을 선택을 하시고요. 프로퍼티 셀렉트. 자, 속성 가져오기. 그래서 이 컬러라는 속성을 가져오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속성 선택.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속성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바꾸시면 모든 레이어가 한꺼번에 변경이 되게 됩니다. 혹시 이 컨트롤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단축키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택된 속성을 여는 단축키는 SS입니다. 그래서 SS를 빠르게 누르면 이렇게 속성, 선택된 속성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바꾸셔도 뭐 가능하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프로퍼티 셀렉트라는 거는 여러 개의 레이어에서 특정 속성을 선택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show, hide, all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엑스트라들 있죠. 이런 것들 뭐 조절점이나 이런 거 한꺼번에 다 가리고 보이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기 있는 메뉴랑 똑같습니다. 뷰 옵션에 있는 요거요. 레이어 컨트롤. 예,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거 껐다 켰다 하는 거랑. 자, 그다음에 create null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null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null 레이어를. 자, 기본적으로 null 레이어 만들 때 이렇게 맨 위쪽 모든 레이어는 이렇게 이쪽에서 만들면은 모든 레이어는 맨 가장 위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위쪽에. 비록 내가 얘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레이어 new null 하면은 이렇게 맨 위쪽에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이제 레이어가 좀 많을 땐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하나로 되어 있는 거는 선택한 걸 기준으로 위쪽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표시된 것들은 가장 아래쪽 혹은 가장 위쪽 그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내가 얘를 선택을 하고 create null을 하면은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null이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하면 가장 위쪽에 바로 위쪽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장 위쪽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만들 때 선택된 레이어 위쪽에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어저스트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어저스트 레이어를 가장 위쪽에 만들어 주고요. 내가 어떤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된 레이어 위쪽으로 어저스트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레이어가 많을 때 좀 만드시는 거를 좀 편하게 하시라고 위치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많이 쓰는 거라서 제가 만들어 둔 건데요. 예, 이거는 솔리드 50 그러니까 가로 세로 50, 50짜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새로운 레이어. 자, 얘네들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내가 어떤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new solid 뭐 예를 들어 50, 50짜리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얘를 duplicate 떴다면은 자, 이쪽에 보시면 이쪽 솔리드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자, 내가 레이어 new 솔리드 예, 이렇게 해서 50에 50짜리 만드시고 얘를 듀플리케이트 뜬다면요. 보시기에는 레이어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이 하나의 레이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얘에 대한 어떤 속성을 변경을 하면 모든 게 다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컬러 바꾸게 되면 모든 레이어가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가끔 가다가는 꼭 내가 다른 레이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면 여기서 복사를 뜨면 안 되고요. 얘를 가져다 사용했다면 여기서 복사 뜨지 마시고 여기서 복사를 떠야 됩니다. 프로젝트 창에서요. 예, 이렇게 복사를 뜨셔야 얘는 완전히 별도로 독립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색상을 바꿔도 다른 거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매번 하기 귀찮아서 아예 새로운 솔리드를 만들 때 독립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같은 사이즈에 색상도 다 제각각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컬러도 예, 그래서 얘네들은 전혀 다른 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된 레이어. 예, 그 다음에 얘는 하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하단 쪽으로. 아무리 내가 레이어 얘를 선택을 했어도 만들게 되면 가장 하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번호가 매겨져서요.
자, 요건 같은 겁니다. 요거는 100 사이즈로 만드는 겁니다. 100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블랙 솔리드를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레이어 뉴 솔리드 할 때 왜 어떤 이펙트나 이런 거 쓰기 위해서 블랙 솔리드를 하나 만드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매번 만들려면 귀찮아서요. 아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블랙 솔리드. 자, 얘는 화살표가 하나짜리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많을 때 내가 선택한 레이어 바로 위쪽으로 블랙 솔리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솔리드를 사이즈를 랜덤하고 컬러도 랜덤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랜덤한 사이즈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컬러도 랜덤하게 되고요. 자, 얘도 화살표 2개 아래쪽입니다. 선택한 거와 상관없이 아래쪽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일단 얼라인 레이어라는 건 아까 잠깐 보셨죠? 내가 어떤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이 레이어는 역시 뭐 위치나 사이즈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사이즈까지도 다 인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택된 레이어들을 정렬을 시켜주는 겁니다. 얼라인 X축으로 정렬. 네, 그럼 그 사이즈에 맞게끔 딱 정렬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거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요. 지금은 전혀 안 움직였죠. 이 값을 딱 붙게끔. 자, 이 상태에서 닫은 다음에 컨트롤 Z 하시면 바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데요. 쟤를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띄었다 간격을, 그러면은 컨트롤 Z를 눌러도 한 번에 돌아가지 않죠. 그 간격 떨어진 만큼 컨트롤 Z 계속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점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뭐 방금 보신 거는 얼라인은 또 X축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X, Y, Z 동시에 다 할 수 있습니다. X, Y. 3D라면 Z축까지도요. 네, 만약에 3D라면 여러분들이 얼라인 하셔가지고 Z축으로 정렬을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X축도 좀 정렬 시킬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커스텀 뷰에서 보시면요. 네, 이렇게 네, Z축까지도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자,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레이어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레이어 체인이라는 거는 좀 이번에 좀 새로 추가된 건데요. 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솔리드 갖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솔리드 번호로 잘 보십시오. 1, 2, 3, 4, 5, 6, 7, 8.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어떤 페어런츠 개념 아시죠, 이거? 페어런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층 구조나 이런 건 주로 이제 관절 애니메이션을 시킬 때 많이 하는데요. 자, 이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건데요. 자, 레이어 체인. 자,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는 게 선택한 순서대로 레이어 체인으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내가 예를 들어 1번 부모부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순으로. 1번이 가장 부모고요. 최상위 부모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8번, 그 다음에 뭐 3번, 뭐 6번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한 순서대로 체인을 가겠다. 어플라이 누르면요.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페어런츠가 올리는데 잘 보시면 1번이 가장 부모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그 다음 부모죠. 뭐 8번은 그 페어런츠가 그렇죠.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선택했죠. 그러면 3번은 페어런츠가 8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선택했기 때문에 6번의 페어런츠는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Z 눌렀습니다. 자, 얘네들은 그 선택한 거야 상관없이 무시를 해버리고 무조건 상위 레이어가 부모가 되는 겁니다. 선택된 놈들 중에 apply, 그러면 상위 레이어가 부모가 됩니다. 얘는 3번은 1번, 6번은 3번, 8번은 6번. 자, 컨트롤 Z. 자, 아래 거는 하위 레이어가 부모가 되는 거고요. apply, 그러면 6번은 8번, 3번은 6번, 그 다음에 1번은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페어런츠 관계를 성립시킬 때 좀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령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얘네들을 어떤 체인 애니메이션 시키고자 한다면, 자, 똑같은 레이어 사이즈에 얼라인을 좀 시키겠습니다. 정렬을 X축으로 얼라인해서 조금만 뛸게요. 자, 가운데로 좀 이동을 시키고요. 자, 얘네들 어떤 페어런츠 관계 성립을 시키고 싶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맨 위가 부모고요. 자, 이랬을 경우
상위 레이어가 부모다라고 해서 어플라이 시키면 이렇게 체인 형태로 되죠.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뭐 내가 로테이션을 한꺼번에 돌려버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이런 체인 애니메이션. 이런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요. 또 관절 애니메이션 같은 거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관절 애니메이션 할 때 페런츠 관계를 성립시킬 때 이렇게 좀 굉장히 편하게 성립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리버스라는 거. 리버스는 말 그대로 이 계층 구조를 리버스 시켜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고요. 리버스 오더 하시면 이렇게 뒤집히게 됩니다. 876543 이렇게. 자, 근데 얘는 이렇게 전체를 뒤집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내가 3번과 6번 레이어가 바뀌어야 된다, 자리가. 이랬을 경우에도 리버스 시키면은 저렇게 선택한 것만 두 개 바꿔주게 됩니다. 6번 레이어, 3번 레이어, 또 리버스. 자, 예를 들어 뭐 1번, 3번, 6번, 8번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8번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되겠죠. 8, 6, 3, 1. 또 리버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어 자리를 바꾸고자 할 때 굳이 이렇게 많은 레이어가 있을 때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레이어가 있는 작업을 하실 때 예를 들어 뭐 1번과 내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놈을 바꿔야 된다, 자리를. 이랬을 경우 쭉 끌어다 놓고 끌고 와야 되고 하죠. 이랬을 경우에 두 개만 선택을 하시고요. 리버스 오더 시켜버리면 이렇게 자리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트림 인.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러분들이 작업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거 트림 시키는 거 아시죠? 단축키는 그죠? Alt, 브라켓, 대괄호죠? 레프트, 라이트. 근데 그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그냥 트림 선택하시고 트림 아웃. 자, 이렇게 단축키를 쓰셔야 되는 것 좀 작업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버튼으로 만들어 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트림 레이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 레이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 레이어를 기준으로 요 길이에 맞게 다른 레이어를 내가 좀 트림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소스가 되니까 원본이 될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나 얘를 여기에 맞춰야 된다. 2번. 그래서 트림 레이어 하시면은 정확히 맨 먼저 선택된 거에 맞춰서 레이어가 트림 되게 됩니다. 뭐 이거는 하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얘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를 전체를 다 선택을 하시면 이거에 맞춰서 다 트림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래쪽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다른 것들도 다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가장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나머지도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 레이어.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다 트림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슬라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레이어 슬라이스라는 거는 자, 레이어 뉴 솔리드로 컴포지션 사이즈하고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얘를 슬라이스를 해야 된다 겁니다. 조각을 나눠야 된다, 이 레이어를. 그래서 조각을 나눠서 레이어로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슬라이스. 그러면 몇 줄, 그 다음에 몇 칸으로 할 건지. 예를 들어 뭐 4줄, 3칸으로 하겠다. 간격은 없고, 그 다음에 모서리 라운드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add 알파, 그 다음에 컨트롤 레이어 생성할 건지. 자, 기본값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를 누르면은 이 레이어들을 다 조각조각 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슬라이스를 내주고 여기 컨트롤 레이어를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페어런츠가 걸려서 실제 얘로서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스케일도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컨트롤은 이 널 레이어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브랜드 모드도 다 add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그 알파에 add 알파 브랜드 모드를 안 주면은 자칫하면 이렇게 그죠? 선이 보일 수가 있죠. 알파 채널에 안티 알리아싱이 먹기 때문에요.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 다 add 알파를 주셔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아예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거고요. 자, 또 이럴 경우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우겠습니다. 레이어 뉴 솔리드. 자, 얘를 슬라이스를 내는데 얘를 뭐 간격을 좀 띄고 싶다. 간격은 한 5 정도 띄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에 라운드 처리를 하고 싶다. 라운드도 한 10 정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어떤 영상을 좀 분리를 시켜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마스크로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다 분리를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 동영상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시면 좀 편하고요. 물론 뭐 프리컴프나 이런 것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불러드리면요. 자, 이런 샘플 동영상을 하나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다 두고 얘를 뭐 직접 나눠도 되는데 뭐 피트 시키겠습니다. 자, 얘를 직접 나눠야 되는데 뭐 만약 나중에 수정을 대비해서 아예 프리컴프를 좀 시키죠. 자, 프리컴프도 레이어 프리컴프 이걸로 시켜도 되고요. 아예 여기 프리컴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프리컴프 얘를 선택을 하시면 프리컴프 이름 물어보고요. 오케이 누르면 자동으로 프리컴프 시켜줍니다. 자, 이 프리컴프를 가지고 요 값을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apply.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뭐 얘만 킬 수도 있고 얘만 끌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뭐 얘네들의 레이어를 뭐 배열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Shift, 그 다음에 트림입니다. Shift냐 트림이냐. Shift는 미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림은 자르는 거죠. 자, 이거를 같이 합쳐놨습니다. 예전에 따로 떨어뜨려 놨는데요. 자, 이런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 개의 작업을 하실 때 이 레이어들을 내가 좀 밀어야 된다. 레이어들을 좀 여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끔 여기 인을 잡고요. 9가지도 아예 잡아 놓겠습니다. 이게 밀리는 건지 잘리는 건지 좀 보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원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and Trim. 자, 먼저 순차 정렬을 시킬 거다 이겁니다. 순차 정렬. 그 다음에 순차 정렬인데 이동을 시킬 거다 이겁니다. 자, 트림이 아니고 이동. 자, 적용 시간은 어떻게 뭐 한 4프레임 정도만 할까요? 어플라이 누르면 이렇게 순차 정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이동. 자, 이때 컨트롤 Z. 얘는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컨트롤 Z. 아래에서 위쪽으로 선택했을 때는 이렇게 계단이 바뀌게 되죠. 계단의 형성이. 물론 선택된 놈들만 가능합니다. 1, 3, 5, 7 apply.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걸 하는 거냐. 자, 이번엔 랜덤으로 밀겠다 이겁니다. 미는 겁니다. 자르는 게 아니고요. 랜덤. 자, 이때 랜덤의 간격은 한 31초 내외에서 랜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apply.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초 내외에서 랜덤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 점들이. 자, 그 다음에 순차 정렬을 시킬 건데 이제 트림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트림은 어떤 건지. 자, 아까처럼 한 5프레임 정도만 할까요? 자, 아까는 이게 이동이 됐는데요. 이제는 아웃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트림을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apply. 그러면 이렇게 아웃점을 유지한 채 순차적으로 트림이 되게 되죠. 자, 반대의 경우는 랜덤인데 트림을 시키겠다 이겁니다. 자, 랜덤 한 15프레임 간격 정도만 할까요? apply. 자, 그러면 이렇게 아웃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인점을 트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어떤 영상을 내가 아까랑 똑같이 프리컴프 얘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영상이 있는. 자, 얘를 아까 같은 레이어 슬라이스를 해서요. 좀 알아보기 쉽게 일부러 간격도 주고요. 모서리도 좀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을 어떤 좀 순차적으로 내가 화면에 탁탁탁탁탁탁 나타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여러분들 얘네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Shift and Trim. 자, 그래서 얘를 순차적으로 밀겠다. 그래서 이동을 시키겠다. 몇 프레임? 한 4프레임 정도 간격으로 어플라이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위에서부터 영상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보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영상이 좀 맞질 않죠? 영상이 좀 맞질 않습니다. 이거 끊어집니다. 자, 컨트롤 Z 조금 더 많이 할까요? 4프레임은 좀 그러니까 한 10프레임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작 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영상이 이렇게 끊어져 버립니다. 보시면 아시죠? 왜? 시작되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 이러면은 중간에 보면요. 영상이 하나의 장면 같지가 않죠. 마치 끊어져 보이는. 물론 뭐 이런 효과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나중에 영상은 다 이어져야 되는데 단지 시작되는 부분만 내가 좀 조절하고 싶다 하실 때 이제 트림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10프레임씩 트림을 시키겠다. 어플라이. 다음은 비록 영상은 층층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결과적으로 완성된 영상은 보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죠. 하나의 영상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때 레이어, 쉬프트 혹은 트림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셔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퀀스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퀀스 레이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레이어가 있을 때요. 어떤 레이어들이 있을 때, 자, 얘를 뭐 내가 시퀀스 레이어로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끝나면 하나, 하나 끝나면 하나 이런 식으로. 자, 이랬을 경우 선택하는 건데요. 시퀀스 레이어. 그러면 자, 시퀀스 레이어 길이를 입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0이라는 건 좀 특별한 값인데요. 자, 예를 들어 얘를 내가 10프레임씩 정렬을 시키고 싶다 하면 OK를 누르면요. 10프레임씩 잘려서 시퀀스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아래쪽부터 위쪽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계단이 바뀌게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근데 이게 아니고 나는 이 컴포지션에 딱 맞게끔 얘네들을 자동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싶다 했을 때는 0값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0값. 0값을 사용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시퀀스의 길이를 계산을 해서 균등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균등 분할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동영상. 가령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그냥 좀 듀플리케이트 뜨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뭐 여기 인 잡고 여기까지만 그냥 아웃을 잡겠습니다. 자, 뭐 동영상 같은 경우 얘네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시퀀스 레이어. 그래서 0값을 사용을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다 시퀀스 정렬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컴포지션 길이보다 짧다면 한 3분 정도 할까요? 네,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짧네요. 자, 얘네들 다 인아웃 트림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시작과 끝을 다 쓰고 있죠. 예. 자, 이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선택을 하고요. 요렇게만 하겠습니다. 3개만. 자, 예를 들어 이 3개를 다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끝까지 못 채우죠. 100% 못 채웁니다. 자, 그런데도 시퀀스 레이어를 쓰면 0값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죠? 이 이유는 뭐냐? 얘의 스피드를 알아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를요. 스피드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딱 맞춰지게끔 시퀀스에 자,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순차 정렬시킬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페이드 인 다운 이런 것들은 뭐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일 경우 사용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론 뭐 처음부터 아예 여기에 오페시티 해서 뭐 페이드 인 아웃 잡고 얘네들을 이동을 시켜도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만 아웃을 자르겠습니다. 일단 보시기 편하도록. 자, 얘네들이 아주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데 아예 얘네들 정렬까지 시켜버릴까요? 온라인에서 보시기 편하도록. 자, 이렇게 불규칙하게 시작 지점이나 엔드 지점이 다를 때 얘네들을 전부 다 페이드 인아웃을 시키려면 여러분들 좀 복잡하죠. 전부 다 하나씩 오페서티 선택하셔서 키 잡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시기 편하도록. 자, 무조건 전체 선택하시고요. 페이드 인 누르면은 몇 초 동안 페이드 인 해줄 건지 뭐 1초 주겠습니다. 1초. OK를 누르면은 알아서 1초 동안 전부 다 페이드 인이 들어갑니다. 키를 눌러보시면 6키. 자, 이런 식으로 좀 컴포지션이 크네요. 자, 이런 식으로 페이드 인이 전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페이드 아웃도 주고 싶다. 선택한 레이어 선택하시고 페이드 아웃. 뭐 예를 들어 얘는 한 20 줄까요? 오케이.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전부 다 그 아웃점을 계산을 해서요. 페이드 아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페이드 인아웃인데요. 혹시라도 얘네들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길죠. 좀 컴포지션 세팅을 좀 바꾸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아이고. 자, 얘네들의 오페서티를, 예, 초기 값을 내가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초기 값을. 자, 이렇게 내가 얘네들의 초기 값을 바꿔둘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초기 값이 있어도 얘네들은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fade in, 예를 들어 1초 동안 오케이. 자, 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0에서부터 그 초기 값, 여러분들이 지정했던 초기 값까지만 딱 fade in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서 한 거고요. 이건 무조건 100으로 올리면은 자기가 그 작업을 해놓은 게 다 망가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조절을 해놓은 거고요. fade ou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딩 값, 예, 페이드 인 됐던 이 값을 그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내가 30초 동안 페이드 아웃을 시켰다면 정확히 그 값을 유지한 다음에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요건 아시죠? 키프레임 마지막까지 하나 더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페이드 아웃을 여러분들이 지정했던 초기 값을 그대로 인식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작업에 큰 뭐 영향을 주는 거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자, 글로이드 업 같은 거, 요거는 뭐 텍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글로이 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스케일까지 커질 거냐, 예를 들어 20이다 하면 이건 굉장히 느리게 커지겠죠. 스무스하게. 자, 이때 이 커지는 이 속도는 뭐에 따라서 조절되느냐면 인 아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웃을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인부터 아웃까지 20%가 커지게 됩니다. 자, 얘를 조금만 더 크게 눈에 보이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한 400% 정도 커지게 만들까요? 그러면 0에서부터 원래 값부터 400%까지 아웃점까지 그 시간 동안에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얘를 늘리면 그만큼 글로우 되는 속도는 느려지고요. 얘를 짧게 하면 글로우 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요. 자, 얘 글로이드 다운 100% 스케일 축소되는 거,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예.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컷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컷 같은 경우는 레이어들을 좀 자르실 때, 여러분들이 이 자를 때 문제되는 게 있는데요. 자, 어떤 레이어 여러분들이 정확히 나는 이 얘와 얘가 요 지점에서 시간이 좀 기니까 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히 내가 요 지점에서 얘 두 개가 잘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얘 이렇게 Alt Left 브라켓, 그 다음 위에 거 Alt Right 브라켓 이렇게 눌러서 컷을 치는데요. 자, 이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100%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보시면, 자, 이게 한 프레임으로 보는 건데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얘가 겹치죠, 한 프레임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작업을 하시려면 항상 마지막을 하나를 이렇게 옮겨줘야 되죠. 그래야 정확히 바뀌게 되는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좀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알고 있다면, 컨트롤 ZZ, 알고 있다면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Alt 누르고 레프트 브라켓 자르고요. 그 다음에 얘 한 프레임 이동을 해서요. CTI를, 예, 이렇게 이동을 해서 잘라버립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정확히 물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편하게 하시라고 이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컷은 내가 이 CT에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선택된 레이어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때 잘려진 레이어는 정확히 아까 제가 얘기한 한 프레임 겹치는 거 없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요. 자, 얘는 하나만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얘네들을 좀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얘네들 컷을 좀 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레이어 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컷. 예.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계속 선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 가서 또 컷, 예, 또 원하는 데 가서 컷,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컴퓨터 ZZZZ. 자,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그렇죠, 반대로 쳐주는 겁니다. 이 계단 현상이요. 예,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자, 컴퓨터 ZZZ. 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전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 3, 5, 그 다음에 뭐 7, 얘네들만 가지고 내가 컷을 쳐야 된다. 예,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쳐볼까요? 예, 원하는 레이어, 선택된 레이어들을 기준으로 컷을 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뭐 스틸이나 이런 거, 슬라이드 쇼 같은 거 만들 때 리듬에 맞춰서 컷을 칠 때 좀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자, 또 여기 있는 건 크로스 디졸브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편집에 있는 그 디졸브 트랜지션 효과 있죠. 예, 그걸 해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얘네들 그냥 예, 뭐 시퀀스 정렬시키겠습니다. 시퀀스 레이어에서 0번으로 해서 딱.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전부 다 컷이 탁탁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얘네들을 전부 다 내가 크로스 디졸브 효과 주겠다. 그럼 크로스 디졸브 몇 프레임을 줄 건지 한 15프레임 정도만 줄까요? 가급적이면 짝수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6으로 하겠습니다. 15로 줘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모든 레이어가 늘어나게 됩니다. 앞쪽, 뒤쪽으로 인점이 늘어나고 아웃점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페이드 인, 아웃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스틸의 경우에는 그 인, 아웃에 특별한 그 기준이 없죠. 듀레이션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타트점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앞쪽으로 늘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때 주의점을 제가 써놨습니다. 디졸브 효과는 일단 여분의 프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자,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 부분을 뭐 컷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크로스 디졸브 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이 크로스 디졸브가 됩니다. 이 지점이. 지금 그림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자르겠습니다. 좀 다른 그림이 들어오게끔.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 디졸브 뭐 1초 정도만 줄까요? 오케이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 효과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자, 얘는 이 부분까지만 자르겠습니다. 얘는 이 부분까지만 자르고 얘를 이 뒷부분을 이렇게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앞쪽으로. 여기는 스타트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 이랬을 경우 두 개 주면은 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점은 좀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크로스 디졸브 30 오케이 하면 얘는 15가 늘어나서 아웃이 되지만 얘는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키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오페서티가 0에서부터 100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위에 거는 100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늘어나서 줄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프리컴프입니다. 프리컴프. 이 프리컴프는 조금 독특한 게요. 여러분들이 그 프리컴프를 사용하시다 보면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얘를 프리컴프 시키면요. 그냥 레이어 프리컴프 두 번째 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사용하면은 이렇게 레이어의 길이와 상관없이 길이가 이렇게 다 늘어나게 되죠. 앞쪽에 비어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영상이 있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하시기 편하라고 프리컴프 시킬 때 이 레이어가 있던 위치, 이 위치로 그대로 프리컴프를 트림을 시켜줍니다. 프리컴프.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정확히 그 있던 위치까지 트림을 시켜주기 때문에 편합니다. 자, 얘는 이렇게 꼭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얘네들을 다중으로 프리컴프 시킬 때 얘네들을 다중으로 프리컴프 시킬 때 그러니까 가장 빨리 시작되는 인타임, 그 다음에 가장 늦게 끝나는 아웃타임, 이 얘네들을 계산을 해서 이 부분에 맞춰서 프리컴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프리컴프 셀프라는 놈은요, 첫 번째 있는 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개 레이어 하나로 묶을 때 쓰는 프리컴프고요. 프리컴프 셀프는 제각각 독립적으로 프리컴프 시켜야 될 때, 자, 이때 보시면 프리컴프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폴더를 아예 하나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그냥 SSS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분의 프레임을 줄 건지 이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분의 프레임 없게요. 어플라이는 프리컴프가 정확히 그 레이어가 있던 사이즈대로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SS라는 폴더 안에 이렇게 몰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컴프를. 자, 컨트롤 Z. 자, 그러면 이제 여분의 프레임은 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분의 프레임 한 30분에 1초 정도 주겠다. 어플라이 누르면요. 아이고. 자, 어플라이 누르면요. 프리컴프가 이루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분의 프레임을 좀 남겨두게 됩니다. 여분의 프레임. 그래서 얘들은 뭐 늘릴 수도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좀 작업을 하실 때 여분에 내가 좀 이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분의 프레임을 좀 남기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뭐 폴더 만들어지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리컴프 셀프라는 놈은 독립적으로 프리컴프 시킬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바운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바운스. 이 바운스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어들이 뭐 예를 들어 포지션에서 내가 키를 잡겠습니다. 포지션 조금만 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떨어뜨렸을 경우, 자, 얘를 그 바운스 출렁거리는 효과 주려면 여러분들 이 뒤에도 다 키를 만들어 줘야 되죠. 조금씩. 자, 근데 그런 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운스라는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바운스는 여러분들 그 선택된 속성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주고자 하는 속성, 키프레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플라이 눌러주면은 여기에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바운스 효과가 일어나죠. 네, 램 프리뷰를 좀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바운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관련된 이제 요 댐핑 어마운트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그 댐핑이라는 건 상쇄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바운스가 멈출 거냐. 예를 들어 이 값이 높아지면 바운스가 빨리 멈추게 됩니다. 어플라이 누르면 바운스가 빨리 멈추죠. 이 값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 0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바운스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출렁. 자, 이게 댐핑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운스 스피드. 요거는 이 출렁거리는 스피드입니다. 이 스피드를 높게 주면, 빠르게 주면 출렁거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빨라지죠. 다다다다닥. 얘를 적게 주면 출렁거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바운스 어마운트. 이게 뭐냐면 얘가 출렁거릴 때 이 멀리 갔다 돌아오는 이 출렁거림 있죠. 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 그러니까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프레임입니다. 단위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임이라는 거는 이 값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멀리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어플라이 누르면요. 범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더 줄까요? 어플라이. 자, 이렇게 해서 얘도 낮추면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탁 출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스는 여러분들 익스프레션이 걸려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다음에 또 다른 키프레임을 내가 주면 거기에 맞춰서 바운스 운동은 항상 마지막 쪽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출렁거리면 없어집니다. 마지막에만 바운스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값을 한번 줘볼까요? 어플라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간격들이 너무 좀 먼 것 같으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포지션이 아니고 뭐 여기다가 또 로테이션도 하나 줘볼까요? 로테이션. 자,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로테이션을 한 이 정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테이션에는 바운스가 먹질 않죠. 지금은 포지션에만 먹고요. 자, 얘도 뭐 좀 더 돌릴까요? 자, 그런데 이 로테이션에다가도 로테이션 선택하시고 바운스 효과를 주시면 로테이션도 바운스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도 출렁출렁 거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좀 다이나믹한 출렁거리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실 때 이런 익스프레션을 좀 사용하시면 굉장히 좀 편하죠. 그래서 그걸 스크립트로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플릿 텍스트. 아주 뭐 힘들게 만든 건데요. 자, 스플릿 텍스트라는 게 뭔지. 자, 먼저 텍스트를 하나 쓰겠습니다. 텍스트. 이 튜토리얼 한 칸 띄겠습니다. 한 칸 띄고 티스토리 한 칸 띄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다음 줄에다가 제 아이디를 하나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두 줄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어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죠? 단어는 3개 첫 줄에, 아랫줄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로 하면 뭐 글자 수는 굉장히 많겠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 얘를 좀 분리를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글자를. 자, 먼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첫 번째, 글자별 분리 시 공백 레이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백 레이어가. 왜? 이 공백도 글자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요. 애프터 이펙트는. 그래서 그런 거 생길 땐 나중에 비어있는 텍스트 지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아래쪽에 보시면 또 멀티 라인일 때, 그러니까 다중 라인일 때, 한 줄 이상일 때 단어별 분리 시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멀티 라인 한꺼번에 나누기. 그래서 다중 라인에서 단어별 분리를 꼭 하셔야 될 때는 먼저 줄로 한번 나눠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단어로 나누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글자 분리를 하겠습니다. 글자 분리. 자, 아래쪽 옵션은 아무것도 선택 안 했고요. 자, 어플라이. 자, 뭐 모든 글자가 캐릭터가 다 나눠지게 됩니다. 모든 글자가. 자, 원본은 눈이 꺼져 있고요. 자동으로. 이게 원본입니다. 그 다음에 원본은 이름도 바뀌게 해놨습니다. 오리지널이라고요. 뒤에 붙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비어있는 텍스트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하나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생겼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지우기는 귀찮죠. 그래서 이건 뭐 선택과 상관없이 이 컴포지션에 비어있는 모든 레이어를 얘 선택을 하시면 지워지게 됩니다. 자, 지금 총 31개의 레이어죠. 딜리트. 그러면은 29개, 4개가 지워졌죠. 필요 없는 거. 자, 컨트롤 Z,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뭘 할 거냐. 요걸 안 봤네요. 자, 글자별로 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 조금만 키울게요. 좀 보시기 편하도록. 자, apply.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지워버리겠습니다. 비어있는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어떤 거를 보셔야 되느냐. 자, 먼저 I를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앵커 포인터가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또 요놈, 요런 거 아래쪽에 있고 아래쪽에 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앵커 포인트를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있던 위치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H자. 자, 근데 이게 아니고 아예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내가 아예 작업을 하면서 글자별로 분리를 하는데 앵커 포인트를 레이어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싶다. 앵커 포인트를 레이어의 중심. 자, 얘를 선택을 하면 아래쪽에 활성화되죠. 이건 이제 얘를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앵커 포인트도 중앙으로 위치하는데 레이어까지도 아예 컴포지션 중앙으로 맞출 건지. 자, 일단 얘를 끊놓겠습니다. 지금은 앵커 포인트만 중앙으로 어플라이.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I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앵커 포인터가 중앙으로 와 있죠. 텍스트의 중앙으로. 정확히 텍스트의 중앙으로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중앙으로 와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컴포지션의 중앙은 아니죠. 그죠? 컴포지션의 중앙은 아니죠. 그래서 아예 그것까지도 맞춰줄 수 있는 게 그 두 번째 옵션까지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앵커 포인트도 중앙으로, 레이어도 아예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apply. 그러면은 자기가 다 나누고 앵커 포인트 위치 이동하고요. 모든 레이어를 컴포지션 중앙으로 다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비어있는 레이어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일단 정렬을 하나 시켜볼까요? 좀 보시기 편하도록. 그냥 이렇게만 시키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전부 다 레이어의 중앙으로 앵커 포인터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아까 이동을 시켜놨고요. 자, 다시. 자, 이번엔 요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단어별로 나눌 겁니다. 단어별로. 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멀티 라인이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한 줄짜리라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한 줄짜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줄짜리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어별 구분, apply, 그러면 이렇게 단어별로 나눠줍니다. 나머지 옵션들은 아까 했던 거랑 똑같고요. Ctrl Z. 얘네들을 체크한다면 정확히 레이어의 중앙으로. 예. Ctrl Z.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중 라인일 경우 얘를 나누기를 해버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pply. 자, 지금 보시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어때요? com하고 JAHI 이 id가 좀 같이 붙었죠. 그 이유 뭐냐면 맨 끝에 이 enter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밝혀놨듯이 멀티라인에서 단어별 분리를 하실 때는 먼저 한번 줄 단위로 나눠주기를 한번 하십시오. 줄 단위로. 그러면 이렇게 줄 단위로 두 개씩 나누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단어 나누기를 하시면 됩니다. 단어 나누기. 네, 그럼 이렇게 단어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요점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텍스트 스플릿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좀 쓰고자 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 굉장히 불편할 경우 이렇게 쭉 써놓고 걔를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작업을 할 때 좀 편하시라고 만들어 둔 겁니다. 아마 모션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텍스트 센터. 얘는 뭐냐면 그 텍스트 레이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시면 텍스트 쓰면 이 앵커 포인트 위치가 텍스트의 중앙으로 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플라이 시키면은 무조건 text를 앵커 포인트를 텍스트의 중앙으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트를 컴포지션의 중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로도 할 수는 있는데요. 텍스트 스플릿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얘랑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Ctrl DD에서 얘네들이 그 스타일을 좀 더 바꾸겠습니다. 다들 다른 폰트체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폰트체가 좀씩 다 다르죠. 자, 이런 폰트들을 선택을 하고 얘로서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는 예를 들어 줄 단위로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어플라이 시키면은 자칫하다면 이렇게 글자의 폰트의 스타일이 전부 다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얘를 사용하실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 얘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런 게 아니고 그냥 지정된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냥 나는 위치만 중앙으로 이동하고 싶다 하실 때는 얘를 이용하시면 텍스트 to 센터 얘를 이용을 하시면 스타일은 전혀 바뀌지 않고요. 정확히 중앙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앵커 포인트도 중앙에 위치하고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있으니까 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투 센터라는 거. 자, 마스크 투 센터라는 놈은 말 그대로 어떤 마스크를 센터로 맞춰주는 겁니다. 솔리드로 좀 색깔 있는 놈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식으로 마스크를 그리던 내가 그리던요.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이런 것도 되고 뭐로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마스크 1번만 선택했습니다. 선택된 마스크를 여기 보시면 센터로 맞춰주는 겁니다. 레이어의 센터로. 자, 내가 모든 마스크를 다 선택을 한다면 모든 마스크가 다 센터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센터 정렬시킬 때 좀 필요하게 되겠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을 그려야 된다. 정가운데. 그러면 사실상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정원을 가운데서 그리고 싶다 하더라도 여기가 가운데인지 아닌지 잘 모르거든요. 이랬을 경우 그냥 정원 그리는 건 쉽죠. Shift 키만 눌러주면 되니까 아무데나 그리고 얘를 그쵸 센터로 맞춰주면 굉장히 쉽게 센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투 타겟이라는 거는 어떤 레이어가 있을 때 두 개의 레이어가 있을 때 자, 이 레이어의 앵커 포인트도 내가 아예 딴 데로 옮겨 놓겠습니다. 딴 데로.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앵커 포인트 여기 있고요. 얘는 중앙으로 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의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자 할 겁니다. 자, 먼저 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얘죠.
그 다음에 포지션 투 타겟을 하면은 타겟 레이어에 어떤 위치로 이동을 시킬 건지 이 레이어를 자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동시킬 건지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시킬 건지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이어의 중앙은 노고요. 앵커 포인트 위치가 yes입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면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레이어가 컨트롤 Z 만약에 앵커 포인터의 위치를 무시하고 레이어의 중앙으로 위치하고 싶다면 no를 누르면 앵커 포인터는 무시하고 레이어의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얘는 그대로 앵커 포인트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레이어를 일괄적으로 맞출 때 좀 편합니다. 뭐 몇 개 더 해볼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Shift 누르고 얘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타겟 맨 마지막에 선택된 게 타겟입니다. 자,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죠?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뭐 전부 다 모든 레이어가 얘 앵커 포인트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반대의 경우 포지션을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하고 싶다면 이렇게 그럼 레이어의 중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앵커 포인트는 여기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좀 이동하고자 할 때 앵커냐 레이어의 중앙이냐 이런 거 할 때 좀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피 오일 마커 자 카피 오일 마커라는 거는 마커를 복제를 떠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마커를 찍었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 노트북이라서 좀 그 별표를 누르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스크립트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별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난 요 마커에다 내가 뭐 이름도 넣겠습니다. 뭐 커멘트도 네, 그 다음에 얘도 뭐 코멘트 하나 넣을까요? 뭐 듀레이션도 넣을까요? 뭐 한 15프레임 정도.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마커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 마커를 예를 들자면 얘한테 내가 복사를 좀 떠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 사용하는 겁니다. 얘를 누구한테 얘한테 이렇게 마커 있는 놈 그 다음에 마커 없는 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요 copy all 마커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게 됩니다. 자 컨트롤 Z 자 예를 들어서 마커 없는 놈끼리 두 개 찍으면은 얘 누르면요 이렇게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네, 반드시 마커가 있는 놈을 찍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마커 있는 놈 마커 없는 놈 그래서 copy all 마커 자 컨트롤 Z 자 이럴 경우도 있겠죠. 이 마커를 컴포지션의 마커로 좀 복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컴프 마커로 네, 그때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커가 있는 레이어만 선택하시고요. 타겟을 지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opy all 마커 하면은 컴포지션으로 이렇게 마커가 복사가 되게 됩니다. 컴포지션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어에 있는 마커를 좀 다른 레이어로 이동을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컴포지션으로 컴프 마커로 좀 복사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나 익스프레션 온 오프 이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레이어들이 예를 들어 전부 다 여기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을 때요. 자, 이 익스프레션을 끄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여기 보시면 remove expression 이건 지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on off는 요거죠. 자 얘를 하려면 이렇게 일일이 다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선택된 모든 레이어입니다. 선택된 모든 레이어의 모든 익스프레션입니다. 모든 익스프레션을 오프 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다 꺼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온 시켜주는 거고요. 선택된 모든 레이어의 모든 익스프레션입니다. 예를 들어 얘네들한테 뭐 포지션 또 하나 주고요. 여기다가도 익스프레션 추가하겠습니다. 얘네들한테 뭐 로테이션 줄까요? 자, 요놈 이렇게 세 개 레이어 익스프레션 오프 온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딜리트 지워버리는 겁니다. 모든 선택된 레이어의 모든 익스프레션을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스프레션 지울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베이크라는 건데요. 익스프레션을 베이크, 그러니까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익스프레션 하나 줘놓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뭐 위그이라고 줘놓죠. 위그 뭐 초당 한 번에
300 정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이 다 주죠. 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불규칙한 움직임을 갖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전부 다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이거죠. 키에서 속성 선택하시고 키프레임 오시죠. 컨버트 익스프레션 투 키프레임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일일이 다 얘네들을 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속성을 익스프레션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모든 레이어, 선택된 모든 레이어에 있는 익스프레션을 키프레임으로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 done이라고 나오면 이제 익스프레션을 다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익스프레션은 없어졌습니다. 전부 다 익스프레션 보시면 다 없어졌고요. 자,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요. 컨트롤 Z.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make expression.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익스프레션은 지워지고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스크립트 박스는요, 프로덕션 박스는 그 여러분들이 그 실제 작업을 하실 때 좀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단축키나 이런 게 좀 불편한 거 사용할 때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한 사용법만 설명드렸지만 사실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활용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거고요. 자, 일단 이번에 업데이트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스크립트들을 좀 많이 합쳐서 좀 이렇게 한 곳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비슷한 놈들은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와 함께 이번 사용법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